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행광입니다. 네, 2020년 2월의 첫날입니다. 네. 2월 1일입니다. 화이팅! 네. 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자, 2002년 갑자기 이상한가? 자, 2002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그 즈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16강 진출, 처음에 8강 진출, 4강 진출 됐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정경심 교수, 즉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의 작은 꿈이 무엇인지 밝혀졌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특별감찰관 제도만 없어지면은 정경심이 못 이룬 꿈, 문재인 대통령의 어부인이신 김정숙 여사, 또 그 문다혜 씨 아마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아담한 빌딩 하나. 그거였죠. 그 꿈이 정경심 씨의 꿈이 이제 네. 그거였다는데. 네, 지금 그 정부에서는 이제 이 정권이죠. 네, 이 정권이 네. 특별감찰관을 이제 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니 네. 뭐 거기에 뭐 대통령 가족들 포함되고 하니까 네네. 뭐 이제 그 특별감찰관은 불필요한 거 아니냐. 없애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뭐 조민희하고 비슷하네. 조민이 뭐예요? 조국 딸. 조국 딸. 실력은 저 서울대 연고대 갈 실력도 안 되는 아이를 네. 뭐 저 하버드 가겠다고 원천한 건 똑같은 거지. 의전은 크 집어넣어서 계속 하고 하는데 네. 특별감찰관이라는 그 제도, 네. 대통령 가족과 뭐 네.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그 감찰, 네. 수사도 아니고 감찰하는 그 기구도 예. 임명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유재수 뭐 감찰 무마 의혹 그 뭐 청와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부정선거라든지 네네.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으면은 네. 경고음이 울렸을 거고, 그렇죠. 저 특별감찰 제도가 있었다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여보 네. 특별감찰관이라도 있는데 우리 나와 당신 지금 그 저 아담한 강남 빌딩 하나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다 뒤지니까 네.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도 안 하던 친구들이 그 뭐 공수처가 됐으니 뭐 이제는 우리는 윤리적으로 뭐 살 테니까 이제 특별감찰관 불필요하다 없앤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저 지방대학도 못 가래가 네. 아버지 저 앞으로 열심히 해서 네. 하버드 대학 가겠습니다. 원서 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무슨 지방대 폄하 발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우선 저 정경심의 작은 꿈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의 재판 중에 검찰에서 정경심이 자기 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어제 보니 조국 정경심 변호인 측이 굉장히 당혹해하더라고요. 뭐냐면 거기에 내 꿈이 뭔 줄 아니? 나의 작은 꿈은 강남에 아담한 빌딩 하나 사는 거야. 그때 그 시점이 뭐냐니까 조국이 갓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입니다. 자, 그런 것이 우선 첫째, 이 작은 꿈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은 2014년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이 목적입니다. 수석 비서관들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 이제 5조에 보면은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 이내의 친족. 두 번째는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는 네. 이제 감찰에 두루 살펴보고 네네. 그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큰 제도인 거예요. 네네네. 아까 근데 경고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013년 3월에 왜 만든 게 특별감찰관 제도? 저는 아니 그건 조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감찰을 해서 그 비위가 아주 심각한 경우는 즉시 검찰총장에게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뭐 심각한 급한 건 아니지만 뭔가 명확한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야말로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목적이 감찰 그 기한은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고 한 달씩 연장시켜 하니까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뭐가 있으면 경고음을 빵빵 올려주는 건데. 그리고 대통령이 체크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네. 이게 부담스럽다고 안 했던 사람이 어떡하지 안 했죠. 자, 근데 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공수처는 그건 설치 목적이, 아니,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 8,000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8,000명 가량 되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거예요. 범죄를 수사하고 그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고 이건 이제 검찰, 법원, 경찰에 한해서는 공소를 직접 제기하고 아닌 경우는 저 검찰총장이 검찰에 이첩하면 되죠. 그리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그러니까 공수처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는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찰하는 제도가 전혀 다릅니다. 감사원 비슷한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큰 중앙정부로 따지면 감사원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감사에서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고위 공수처는 수사기관인 검찰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네. 그 특별감찰관은 부담스러워서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서 네. 공수처를 가져간 이유는 네. 무엇이냐? 네, 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네네.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을 때까지는 아담한 꿈 이루고 이러는 거 발감만 안 되면 수사할 정도가 아니면은 아담한 꿈을 키우고 우리가 안전하게 키워갈 수 있다. 특별감찰관 얘는 야야 너 정경심 왜 아담한 왜 꿈꿔? 꿈꾸지 마. 빌딩 사지 마 이렇게 견제할 텐데 특별감찰관 제도는 무슨 특별한 범죄 행위가 없으면 저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는 가동을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나 대통령이 또 손발을 묶어가지고서 다 뭐 내 편으로 또 민변 출신들로 다 수사관을 해놓고 하니까는 저 이전에 정경심 씨는 감옥 갔다 와서는 이제 아담한 꿈을 계속 키워. 정경심이면 뭐 다시 아담 꿈 키우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경심의 예를 보고 공포에 질려있던 뭐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를 비롯한 경수병보다 해제됐으니까. 해제됐으니까 뭐 임종석의 처라든가 이제 마음껏 이제 작은 꿈을 펼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바대로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하고 우리 지금 특별검사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설특검이라고 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2014년 2월 28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6년 전이네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 2014년 뭐 2월이면 제가 국회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네네. 이게 왜 이렇게 쟁점도 안 되고 이렇게 흐지부지 뭐 헌바지에 뭐 방구새도 시일 이렇게 성사가 됐죠. 그때 종편하셨을 때니까 이 정도의 중요한 대통령의 가족과 수석비서관들을 네. 밀착 감시하고 감찰하고 경보문 울릴 수 있는 이런 권력으로 좀 굉장히 불편한 제도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석수하고 또 우병우하고 싸움에서 확인됐듯이 나중이지만. 예. 그리고 또 특검이라는 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네. 뭐 때마다 했는데 이거를 상설특검 제도로 한다는 이 두 개 사실상 대통령의 목에 밧줄 두 개를 거는 일이 2014년 3월에 이렇게 슬며시 됐다는 게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보면 2014년 이제 국회에 통과된 건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된 게 3월 18일인데 이제 입법화된 게 이게 사실 저희도 종편할 때고 2014년 2월이면 제가 진짜 뭐 종편의 황태자라 말씀하셔서 그냥 종편의 황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말 하루에 5개, 뭐 4개, 5개 이렇게 찔 때인데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딱 한 가지 빼놓고는. 왜냐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권력을 갖다 견제하는 기능의 특별감찰관. 그렇죠. 플러스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를 갖다가 수사하기 위한 검찰이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다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때마다 국회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사 인력 같은 것도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두들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흔한 얘기로 이런 거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걸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공약을 갖다가 실천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네. 임기 만 1년도 아직 안 된 때 2년 차긴 하지만은 네네. 이건 내 대선 공약이니까 네. 대선 검찰개혁 공약이니까
내가 폼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합니까? 야당이 반대할 리가 없지. 딱 한 가지만 반대했어요. 뭐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갖다가 이른바 제도 특검, 그러니까 제도 특검 지금 제도 특검입니다. 그래서 법은 있을 때 사안이 터질 때마다 다시 어떤 사람을 갖다 특별 검사를 임명할 것인가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제도 특검으로 가자 그랬고.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기구 특검. 그게 현재 말 공수처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공수처 만들자는 거. 우리 야당은 얼마나 고마워. 대통령이 스스로. 올가미를 뭐가다 하나 이거 뭐냐 특별 감찰관 하나 이거 걸고 또 뭐 상설 특검 목에다 하나 걸고 하겠다니까 땡겨주세요. 박수 땡겨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화를 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안이하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순수하게 대통령제를 네. 바르게 끌고 가기 위한 제도를 네. 내 목에 올가미를 2개를 걸더라도 네.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또 어떤 또 반대 지금 지나고 나면 탄핵 당하고 감옥 가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 순진하게 권력을 운영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였습니까?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을 지냈고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대통령의 나의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이것이 사법제도에 어떻게 진일보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여당도 야당 옆에 박수 막 야당은 잘한다. 그리고 그리고 6년도 안 돼가지고 이놈들이 이걸 다 폐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다 폐기했죠. 문재인 정권이 특별감사까지 폐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생겼으니까 뭐 특검할 일은 뭐 많지 않을 거 같고. 그렇죠. 이러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나의 대선 공약이었으니 하겠다라는 그 순진한 접근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목에 올가미 2개 다 걸렸다 나중에 확 당겨버리니까 맥을 못 치고 지금 당했던 것이고. 그렇죠. 이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박수 쳤던 애들은 야 대통령 운영하는데 저 걸림돌이 되니까 저 특별감사관 임명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임명도 30개월째. 임명 안 한데 또 이놈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변명도 없어. 그냥 뭐 깔아뭉은 게 아니 뭐 말 한마디 한 적 없죠. 없어요. 왜 임명 안 했는지. 안 했어요. 깔아뭉은 게 이제 저 공수처 생겼으니까 없애버려. 네, 없어요. 집 누르고 있다가 그 똥거리 치워버리고 이제 또 이제 뭐 특검도 안 하고 할 텐데 생각해 보면 그 김기춘 씨도 저 보스 그렇게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참으로 옆에 있었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지. 아니 권력 운영이라는 게 안 그래도 뭐 여소야대 되면 그냥 감옥 보내겠다고 탄핵하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함정을 파놓고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대통령은 그때 업돼가지고 나 정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청와대 들어왔으니까 한번 멋지게 대통령에 대한 뭐 권력에 대한 견제도 무한히 받아들이고 나 해보겠다는 김기춘 씨가 어이가 아니고 각하 그게 아닙니다. 이거 있는 것도 우리가 방어하기도 지금 뭐 70%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국경 지지 수행 자기 봤잖아. 뭐 안 본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해. 40% 30%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은 이거 그냥 이거 방어할 수단도 없는데 우리를 공격할 수단들을 이렇게 장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좀 참으십시오. 한번 3년차 4년차 가서 힘 빠지고 할 때 한번 또 이런 걸 만들어서 정말 권력 운영의 그 걸림돌로 만드실 건지 좀 시간 좀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잠깐만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김기춘 씨가 그 문제 갖고 대통령한테 독대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문고리 3인방이 틀어주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문고리 걔들은 뭐 아나 이거를. 개뿔도 모르지. 그리고 자 안문고리 얘기를 하나 정호만이가 하나 이재만이가 하나 기도한 찬 사람들이지. 그리고 자 보면 이제 다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제 목에다가 이제 올가미 2개 더 걸었잖아요. 그렇죠. 걸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어요. 뭐냐니까 보세요. 특별감찰관제도 굉장히 불편하죠. 대통령 주변 수석비서관들 불편하죠. 그 대신 이른바 감옥 갈 가능성을 대폭 낮춰줍니다. 대폭이죠. 거의 대부분 막을 수도 있죠. 거의 됐다면. 그 일제 백신 효과잖아요. 예방 효과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제도 없애고 이제 정경심이 얘기했던 그 작은 소박한 작은 꿈 강남의 조그만 100억짜리 아파트 한 200억짜리 빌딩 하나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이 꿈을 갖다가 견제해줄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으면은 반드시 사달이 나게 돼 있고 문제는 대통령 뭐 천년만년 하실 겁니까? 뭐 다 됐어 이제 뭐. 그러면 고위공수처 처장은 당신이 임명한다고 그래갖고 윤석열보다 더 센 사람, 더 강단 있는 사람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바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네. 지금 이해찬이하고 모여서 박수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잘 됐다 잘 됐다 예, 뭐. 예. 근데 뭐 검찰이 뭐 청와대 13명 기소 다 해버렸고 바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고위공자 비리 수사처도 네.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 박근혜 대통령이 네. 자신만만하게 예, 예. 2014년 3월에 네. 나는 뭐 대통령 하겠으니까 대한민국 뭐 위해서 내 목에 뭐 올가미 2개 걸겠어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에 또 비춰서 미루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제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네. 이제 뭐 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럼 뭐 어쩌고 레토릭은 좋을지 모르나 이미 자기 목에 뭐 올가미 하나 그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지금은 내 주머니에 공깃돌 같아 보이시겠지만은 조만간 당신의 등줄기를 더 후려칠 또 다른 게시타포가 될 겁니다.